제가 이 뉴스를 듣고 약 3초였던 것 같은데 살짝 멍 때렸다가 3초가 지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지? 돈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그렇게 큰 현금이 필요한 거지?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17년 말에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찌라시가 나오고 나서 뒤이어 오피셜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별거 없었나 보네 이러면서 그냥 잊고 지내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상한 뉴스가 하나가 뜨게 되죠. 그 뉴스가 뭐냐? 바로 현대오일뱅크의 최대 주주인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19년 1월 28일 날 공시한 내용인데,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최대 19.9%를 최대 금액 1.8조 원에 인수하여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의 시가총액을 10조 원으로 산정해가지고 주당 36,000원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으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은 현재의 91.73%에서 71%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이 뉴스의 주요 골자였죠. S오일의 지분 63%를 보유한 아람코가 이제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20% 이상은 인수하게 되면 현대오일뱅크가 S오일의 계열사로 편입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19.9%까지만 인수가 된 건데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됐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신사업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약 3초였던 것 같은데 살짝 멍 때렸다가 3초가 지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지? 돈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그렇게 큰 현금이 필요한 거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타이밍에 거액의 현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사실 조선업황 장기 부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은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코스로 진행이 됐다고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국내 빅3 조선소에 속하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마찬가지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역경제, 조선소 근로자 및 그에 딸린 식구들, 그리고 하청업체, 조선소와 거래하는 연관기업 등 조선업과 엮여있는 커넥션들이 너무 많고 관련 사업이 무너졌을 때 파급력 또한 워낙 크다 보니까 조선업을 한창 구조조정하던 시기에 정부와 관계기관, 채권단 이렇게 다 함께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소 빅3 기업들도 함께 자구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당시 현대중공업이 약 3조 5천억 원의 자구안을 제출하는데, 대략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 조선소 직원 임금 반납, 직원들 연장근로 폐지, 희망퇴직, 인원 감축 등의 조선소 내 구조조정은 물론이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처분, 현대 미포 아파트, 영빈관, 각종 문화회관들, 울산대병원 암센터 부지, 회사 기숙사, 외국인 사택 등 현재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한 비조선 부문 매각, 호텔 현대 팔았고, 러시아 호텔 및 농장 매각, 하이투자증권도 매각했고요. 사실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한 건 현금 확보 목적도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지주사가 금융자회사와 제조자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없도록 막아놨죠. 쉽게 얘기해서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현대중공업과 하이투자증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다음부터는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털어야 할 기업이었고, 결국에는 DGB 금융의 매각을 완료했죠.
뭐 어쨌거나 다시 현대중공업의 자구안에 대해서 계속 썰을 풀어보면 그 다음 자구안으로는 주식과 관련된 조치들이 있었죠. 현대차, KCC, 현대종합상사, 포스코 등 뭐 들고 있던 투자 주식들을 털고요. 또한 현대사무중공업의 IPO, 기업 공개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뭐 프리 IPO 또한 완료해가지고 투자금, 현금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현재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자구안 실행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당초 목표보다 1년 이상 앞당겼고 마무리를 거짓 마무리됐죠. 최종적으로 하이투자 매각대금 유입이 되고 당시 시장에서는 3조 원 이상이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으며 뭐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자구안에 대해서 90%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현대중공업의 자구안 실행 일정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18년 9월 분기보고서 기준으로는 이제 부채 비율도 100% 조금 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시점에 부채 비율이 100% 이하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년 3월쯤에 시행했던 1조 2,800억 원대의 유상증자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상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 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도 보고 있죠. 이제는 결국엔 뭐 다 턴 거예요. 다른 빅3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과는 상환 일정, 부채 비율 뭐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장황하게 현대중공업 자구안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썰을 풀었냐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람코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았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전에 현대중공업의 자구안 금액 3조 5천억 원을 다 해결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차입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돈이 들어갈 때가 현재 있냐? 2016년 말부터 진행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에 추가 돈이 필요할까요?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조건에 따른 하이투자증권 매각도 완료했고요. 기존에는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가서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도는 순환출자고리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고 순환출자고리 또한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막 사무중공업 투자 분야와 사업 분야를 분할해서 투자 분야를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고 미포조선은 증손회사에서 혼자회사로 올리고 또 미포조선이 들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 3.9%를 현대중공업 지주사가 매입하는 등 뭐 지주사 전환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돈도 들었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끝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돈이 들어갈 때가 있냐는 거예요. 현재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사준 아람코 등과 함께 사우디 현지 합작 조선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투자 금액은 공사 대금의 10%인 700억 원 정도로 오일뱅크 지분 판매로 확보한 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이니까 뭐 생각할 건 아니죠. 여튼 조 단위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현금을 만든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대중공업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도달하지 않나요? 뭐 물론 이전에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했었더라면 애초에 지금 시점에 아람코에게 지분을 파는 일조차 발생하지 않았겠지만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실패 히스토리를 짚고 넘어가면요. 2012년에는 업황 악화로 상장 자진철회, 18년 8월에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한바탕 주식시장을 휩쓸다 보니까 괜히 이제 옆에 있던 현대오일뱅크도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작회사 현대쉘베이스에 대한 재무 처리를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무를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가 이제 길어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일정이 지연되고 결국에는 상장이 흐지부지 된 거죠. 뭐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처럼 그렇게 분식 회계 문제가 터지면 주식 상장 회사 측이던 회계 법인 쪽이던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때 외부 감사를 맡고 있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게 뭐 담당자 실형, 뭐 과징금 등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크리티컬한 징계였던 12개월간 외부 감사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면 경쟁 법인들에게 고객들 뺏기게 되고 사실상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여튼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따라주면서 뭐 운이 나빴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현대오일뱅크는 지속적으로 주식 상장을 추진해오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몇천억 정도 규모도 아니고 1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팔면
현대오일뱅크 상장은 또 무기한 연기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제가 아까 오일뱅크 뉴스를 접하고 3초간 살짝 멍 때렸다가 지금 타이밍에 왜 이렇게 현금이 필요한 거지? 라고 의아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냄새가 강하게 진동한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뉴스가 터지고 바로 반응한 게 어디냐? 바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쪽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는 임금 협상의 경우에는 매년, 단체 협상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꼴로 임단협이라는 걸 진행하는데요. 한창 그때가 2018년 임단협을 노사가 최종 타결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협의 중인 상태였는데 노조 쪽에서 이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회사가 조 단위의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뉴스를.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해라 라고 바로 강력하게 어필하게 되는 거죠. 들어보시니 여기에서도 좀 이상한 게 있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노조와 임단협을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굳이 사용 출처가 당시 불분명한 큰 금액의 현금을 오픈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 금액을 오픈하면 대번에 노조에서 임금 올려달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노조에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럼에도 오일뱅크 지분 매각 뉴스를 그 타이밍에 띄웠다는 것은 결국 임단협을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할 어떤 이벤트가 임박했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노조와 회사는 1월 29일, 그러니까 오일뱅크 뉴스가 뜨고 하루 지나서죠. 기본급 인상에 합의하면서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기본급 인상분이 동종업계 최고라고 이렇게 뉴스가 뜨게 되는데요. 인상분을 따져보니까 이제 호봉 승급분 23,000원을 제외해보고 이제 22,000원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에 기본급 인상 21,000원 상승했고 이번에 현대가 22,000원 상승하는 거니 뭐 1,000원 차이일지라도 뭐 어쨌건 동종업계 최고는 최고네요. 여튼간에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1월 31일 날로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뉴스 1월 30일 저녁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1월 31일 날 계획했던 임단협 조합원 투표는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를. 노조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현대중공업조차 최상위층 말고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날이 31일날 임단협 투표일인데 뭐 물론 부결될 수도 있지만 타결될 수도 있으니 임단협 이슈를 빨리 털고 가는 게 회사 측에서는 이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뒤이어 준비되어 있던 이벤트인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벤트가 현대중공업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이 못됐고 산업은행 주도하에 스피드하게 인수합병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유리한 방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스케줄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월 28일날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뉴스부터 1월 29일 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투표 합의, 그리고 1월 30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뉴스, 1월 31일 예정되어 있던 임단협 2차 투표 무기한 연기까지 뭐 여담이지만 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투표는 2월 20일날 결국 진행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찬성 50.9%, 반대와 201표 차이로 가결이 됐고 현대중공업 조합원 1인당 평균 연 875만 7천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여튼간에 정말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까지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뉴스에서 강력하게 진동하던 냄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비용이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지만 뒤이어 현대중공업에서 발표한 합병 공시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탄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 돈이 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디테일한 썰은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선업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재밌으신가요? 영상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돈과 주식, 지분에 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